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자전거 배달 시작하고 나서 문득 이 학력 기술이 필요 없는 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학력 기술 없이 성실 노력으로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주제가 굉장히 편협한 주제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내가 모르는 직업도 많고 의외로 많은 돈을 버는 직업도 있어요. 그걸 단순해 보여도 어떤 일이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결국 자신만의 노하우와 지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 과거 학벌 기술이 필요 없는 다양한 일들을 해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의 상한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왜 사장들의 월급을 근본적으로 올려줄 수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됐고요. 일단 학력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기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월 3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쓰느니 150만 원을 주고 2명을 고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 학벌 기술이 필요 없는 일로 월 300만 원은 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월급 체계가 꼬이기 시작했고요. 고용 환경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7년 시급 6,470원으로 일반 알바 월급이 120에서 150만 원대였는데 시급이 갑자기 오르면서 어설픈 직장을 다니는 거나 알바하는 거나 월급에 별반 차이가 없어졌어요. 시급이 오르고 180에서 200만 원 사이 받던 내 친구가 알바 월급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월급에 푸념을 했죠. 그리고 고용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오프라인 업체들은 극심한 불경기가 시작돼서요. 내 주변 사장님들은 핵심 인력 한두 명만 남기고 가족 경영, 스몰 경영으로 돌아섰고요. 제조업체도 대부분 자체 제작하던 걸 외주 제작으로 돌리고 직원을 파트타임 또는 본인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객공 또는 야리끼리 시스템으로 인력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최저시급 오르기 전부터 이래왔습니다. 말 그대로 간간히 유지해 오던 평생 고용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과 일당직 병행하게 됐고요. 하루는 사장님들과 하루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동시에 어울리게 됐죠. 평생 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한 가지 일 수입으로만 결혼 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저녁에 대리기사나 배달 일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을 나오고 일반인의 눈에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쿠팡 물류 다닐 때 퇴근 후에 또는 주말 쉬는 날 아예 학원비 벌려고 일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에서 배달시키면 종종 전문 배달러가 아닌 평상복 차림의 쿠팡 배민 커넥터들이 왔고 현재 나처럼 버티는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가 저녁엔 배달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수입으로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얻어 고소득을 올리라는 말을 해요. 나 역시 일용직 다니고 배달 일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네 사업에 집중해서 매출 높여라 라는 말을 해요. 하루 돈 10만 원 벌려고 뛰어다니는 날 이 일 못해요. 언뜻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혼자 살고 빚이 없을 땐 내가 돈을 안 써야지 스스로 마음 먹으면 진짜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수입을 저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죠. 꼭 집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집입니다. 빌라도 집. 옛날에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성실히 저축을 하면 조그만 빌라는 누구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20대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요. 뭐해 먹고 살까? 이 단순하지만 답이 없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민은 나이 들어도 해요. 좋은 직장 다녀도 하고요. 확실한 비전, 꿈이 있고요. 좋은 대학을 진학했거나 기술을 배우는 친구는 하던 거 하세요. 당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운 거 없고 의욕도 없고 집안이 가난해서 바랄 게 없는 친구들은 확실한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입을 좀 포기해도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배울 것이냐. 그때 돈이 없는데 뭘 배워요? 돈이 있어야 뭘 배우죠. 또 뭘 배우려고 해도 밥 사먹고 차비 대고 그것도 다 돈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현실적인 강연들이 많은데 과거엔 책이나 강연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현실에선 개소리인 거 아시죠? 직장은 학원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요. 직원을 가르치는 사장도 있지만 이러면 대부분의 직원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애초에 문턱이 낮은 직장에서 경력을 얻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게 직원의 마인드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나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의 돈 받아먹고 하는 일이 대부분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죠.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자기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의 회사의 부속품처럼 느껴진다 하는데 다른 일은 오죽할까요?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의 상황이 내 20대와 비슷했어요. 고졸에 기술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내가 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좋은 일을 찾으면 다단계 같은 이상한 일에 휘말리니까 그냥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직업 훈련원에서 뭔가 배운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던 공부의 필요성을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이들은 직업 훈련원에서 6개월 배우면 나름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해요. 대부분 이런 생각 말을 하는 애들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둘러보다 보니까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말과 생각이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포기해요. 그만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나마 좀 제대로 배우고 관둬야 뭔가 철학이라도 얻는데 대부분 어설프게 배우고 그만둡니다. 건설 일용직이나 배달, 쿠팡, 물류 굳이 지금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진짜 뭘 할지 모르겠다면 난 저거 하라고 말해요.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커피숍을 차리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 기술을 배우면 뭐합니까? 가게 차릴 돈이 없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사업이나 투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시급이 많이 올라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1만 원이 넘지만 그래서 8, 9시간 풀로 고용하는 일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바쁜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임시직입니다. 결국 한 달 버는 돈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벌 기술이 없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빠르게 목돈을 모을 계획이라면요. 인력 사무소나 배달, 쿠팡 물류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주 5일 한 달 22일에서 24일 정도만 일을 해도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돈은 20대 초년생한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현재 20대에 버는 250만원과 결혼한 40대가 버는 250만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20대에 버는 돈은 온전한 자기 자신한테 쓸 수 있고요. 가정이 있는 40대는 자기 자신한테 쓸 돈이 거의 없어요. 비록 저 일이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겠지만 또래의 애들이 200만원 벌 때 일이 좀 고돼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월 50에서 100만원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그만큼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배울 때도 내 통장에 1000만원이라도 모아놓고 배우는 거나 돈 10원 한 푼 모은 거 없이 뭔가 배우는 거랑은 마음의 여유부터 틀려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일을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된 일을 하다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진짜 배우고 싶은 거고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죠. 그리고 나중에 일이 틀어지고 안 풀려도 소시적 해본 적이 있는 일이니까 다시 그 일로 돌아가도 부담감이 덜해요. 나도 그랬지만 내 일이 안 풀려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일용직으로 내몰린 사람들 처음 1년은 죽도록 고통스러워요. 어떻게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차라리 진드감치 그 일을 했으면 좀 더 빠르게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람이 내성이 생기고 적응이 되면 또 그 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 월급도 올라요. 한때는 사장이었지만 현재 지게차 운전을 쿠팡에서 일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자전거 배달하면서 매일 16만원씩 벌어서 쉬지 않고 일해 한 달 480에서 500만원을 찍고 그걸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자전거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난 결혼을 해서 주말엔 집을 들어가야 하고요. 사업장도 돌봐야 하고 요즘 선선하고 날이 좋으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서 콜이 많이 없어요. 오전 11시 30분에 일이 없어서 멍 때리고 서 있기도 하고요. 이 똥콜만 있어서 열받아갖고 그냥 일찍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16만원은 무리였고요. 평균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는 벌겠더라고요. 자전거 배달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건 여지껏 살면서 남의 돈 받아먹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적은 노력과 기술로 가장 고수익을 올리는 일이었어요. 내 이 의견에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인력사무소에서 경기도 공장 계좌부, 건설 현장, 일용직, 상하차, 쿠팡 물류, 마켓컬리에서 일했어요. 과거 영등포 야채장에서 일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자전거 배달만큼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과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전거 배달하면서 사람들과의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일부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 좋은 장소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힐링이 되고 좋았습니다. 아마 나이 먹고 배달 일을 하던 사람한테 자기 사업이 아닌 이상 다른 일을 하라면 못할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위험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안 위험한 일이 없죠. 배달 일이 지금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진 건 기술의 발전 덕이에요. 과거엔 집원 주소로 위치를 찾아야 했고요. 길치나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기는 힘든 일이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내비게이션이 나왔어도 휴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야 휴대가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현재의 모습으로 쓸만해졌고요. 통신 속도의 발전으로 버퍼링이 없이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난 배달 일을 할 생각조차 못했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진입장벽이 높았던 일들이 배달처럼 대중화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개발 인력이 아닌 이상 플랫폼 생태계를 갖추고 일반인을 평생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고용할 겁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의 마인드로 자기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좀 더 높아질
높은 수익을 올리겠죠. 말 그대로 일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죠. 미래의 노동 환경은 과거처럼 조직에서 묻어가기 힘든 구조로 바뀔 거예요. 이미 쿠팡과 배민에는 내 능력치가 온라인 게임 캐릭터처럼 데이터화 되어 있을 겁니다.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좋다. 너희들도 배달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젠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난 저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못해. 저런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언젠간 나도 저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중년이 되고 회사에서 내몰리면 직업이 안 구해지니까 다들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고 다 잃고 나서 결국 막리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사업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100명이 시작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100명이 다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수입은 지속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몇 달 잘 벌었다고 영원히 그렇게 못 벌어요. 저도 사업 18년 차예요. 40살에 내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15년 중에 11년을 매달 고수익을 올렸는데 결국 막판 4년이라는 시간 세상 변화에 적응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마이너스 인생이 됐어요. 사업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큰 위기가 옵니다. 대부분 잘 나가던 사람이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강연이 많고 요식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내가 사업을 하고 배달을 하면서 요식업 현장에서 겪어보는 입장에선 플랫폼 생태계 안에선 광고비, 수수료, 배달비 빠지면 많이 팔지 않는 이상 수입이 너무 박하고요. 많이 팔면 사람을 써야 하고 관리비가 늘어나니까 세금 내고 인건비 제하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현타가 오는 금액만 만집니다. 현재 자영업의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사업을 해야겠지만 내가 월 400에서 500만 원만 벌어도 만족한다면 선택지는 사업 말고도 있어요. 내가 사업이 기울고 3년간 이 일 저 일 하면서 느낀 건 이제는 한 가지 일에 안주하지 않고 프리랜서의 마음으로 노동을 대해야 됩니다. 배운 거 없고 몸뚱이만 있는 20대 청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돈만 많이 벌고 싶다면 어설픈 직장에서 나와서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 배우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돈과 시간을 저축하고 틈틈이 뭔가 배운다면 그 여유로 충분히 30살 이전에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망해도 노동으로 많이 벌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금방 밥벌이를 찾을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월 500벌이를 했던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비슷하게 벌어요. 하지만 기본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애들은 아직도 그 월급에 갇혀 삽니다. 뭔가 도전해보지 않은 어른들의 조언을 흘려 들으세요. 그냥 진짜 진취적인 일을 해라 하는데 배운 거 없고 기술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온라인 게임도 초짜는 레이드 안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시간이 많을 때도 안 했던 공부가 일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한다면 전문가가 되세요. 요새는 취미, 정보가 진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종이 비행기만 잘 접고 날려도 하수구만 잘 뚫어도 청소만 잘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수십만 유튜버가 되고 높은 조회수로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내가 일을 해보니까 성실 노력으로 내가 남들처럼 시간 때우면서 일하면 170에서 210만원 사이 벌고요.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 수 있고요. 좀 하드코어하게 노력하면 월 500에서 600만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영상에 소낙비가 내리죠. 다들 저 비를 보면서 나오질 못하는데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몰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내 옷은 서서히 젖습니다. 비는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그냥 시간만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 늦게 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내 옷은 서서히 젖어요. 어차피 우산이 있어도 이 비엔 옷이 젖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에서 다른 일을 못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이 장대비처럼 밖을 나가게 두렵게 만들어요. 어차피 비에 젖든 안 젖든 집에 가면 오늘 입은 옷은 빨 옷입니다. 살짝 옷이 젖으면 신경 쓰이는데 완전히 젖어버리면 비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